배민이 왜 이래? 진짜 배민, 어떻게 해야지? 진짜 뭐 같아? 사장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출이 안 올라가면 이제는 배달이 문제 있는 건가? 이게 아니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열악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66만 원으로 2천만 원의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박 난 거죠. 마케팅이란 것은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곳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이거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까지 해서 배달의 민족 세팅이나 광고 상품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마케팅을 할 때 요즘 효과 있고 인기 있는 그런 마케팅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배민이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배민, 쿠팡, 여기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사장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그렇죠. 네. 사장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시기가 어떤가요? 지금 배달 수수료가 엄청 악화됐고 일단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맞아요. 매출이 일단 많이 발생 안 하는 맞아요. 시기잖아요. 식자재 가격도 다 올라갔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식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내수 시장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은 2월보다는 그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의 수익화가 악화되었다. 수수료와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민이 왜 이래? 진짜 배민 어떻게 해야지? 진짜 뭐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잠시만 하시고, 자, 배민 쿠팡 요기요는 고정값만 이제 유지하시고 우가클 그다음에 광고만 변동을 조금씩 주면서 해라. 근데 이 세팅값의 변곡점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계절과 연관시켜라. 왜냐면 우리 사장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매출이 떨어지네? 더 올려야 되겠네. 매출이 올랐네? 더 올리고 싶어. 그러니까 광고비를 계속 쓰는 거지. 고정값 유지만 하면 된다. 나머지 땡겨요. 네이버 플레이스 주문, 뭐 자사앱, 폴포장, 지역사회, 어플 등입니다. 요것들은 사장님이 옛날에 배민을 막 하려고 해서 공부하셨죠. 네. 이제 그걸 이렇게 하시고 요것들은 고정 세팅값을 하되 우가클 광고밖에 이제 변동점이 없습니다. 통합할인가 우가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쿠팡도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쉬워졌어요. 매출 올리기가 쉬워진 것이 아니라 돈 빨리기 쉬워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세팅하기가 쉬워졌다. 옛날보다는 돈만 주면 더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금이 낮아졌다. 그래서 고정값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절과 연관이 있다.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배달이 언제 제일 잘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동계절, 하계절이에요. 인간이 바깥에 나가기 힘들 때, 내가 귀찮을 때, 힘들어질 때, 그게 바로 계절 연관이에요. 업종이랑 상관없이 배달업이 잘 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 될 때 광고를 더 찍어야 돼요. 안 될 때는 쓰던 우가클 광고를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매출의 2에서 5%만 쓰고 돈을 더 이상 쓰지 마라. 클릭당 비용을 조정해라. 그 다음에 이게 끝이에요. 끝. 해놓고 끝이에요. 매출이 안 올라가면 이제는 배달이 문제 있는 건가? 뭔가 더 꼽을까? 뭔가 안 꼽을까? 이게 아니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기는 더 그렇습니다. 봄, 가을 딱 들어올 시점. 옷을 바람막이를 입기 시작할 때.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것들은 이 다음입니다. 특히 지금. 그 다음에 지금이 지나면 어디죠? 하계절이죠. 그때는 이겁니다. 다시. 이거. 근데 홀도 같이 해주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여름은 평균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소비량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높아져요. 코로나 때 자체적으로 그냥 배달이 높아진 것처럼 그 사계절 중에 가장 여름이 특수입니다. 보통 제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돈을 자주 잘 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지금처럼 또 하면 됩니다. 세팅값 저는 한 3%에서 4% 잡거든요. 근데 매출이 너무 떨어지면 5%로 다시 세팅값을 늘려요.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요거를 세팅값 딱 해놓고 봄 오기 전까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제가 이렇게 열악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돌아다녀요.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 가장 좋은 어플이 뭐죠?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마케팅이란 것은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곳에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내가 배너를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있나요? 높죠. 사람이 있는 곳에 지불해야 되죠. 지금 시기에 배달이 사람이 많을까요? 홀이 많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밖으로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홀이. 그러면 많은 곳에 돈을 넣으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1번 당근, 2번 네이버, 3번 인스타, 4번 유튜브, 틱톡이죠. 이게 사람들이 보고 찾아가는 패턴이에요. 가장 쉽게.
다른 것도 많습니다. 뭐 DC 인사이드나 많이 쓰는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있는데 그거는 광역적이에요. 비교적. 네. 근데 요것들은 비교적 지역성이 강합니다. 요거 빼고 요 위에까지. 자, 하나, 둘, 셋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떻게 인스타그램은 네. 단기 폭발적이에요. 단기 폭발. 돈을 집어넣는 것 대비 단기 폭발적이다. 네. 돈을 100만 원 넣으면 네이버에 100만 원 넣는 것보다 10배를 더 이상 튀길 수가 있다. 하지만 단기적이다. 근데 이거는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0만 원을 써서 3번 대박을 치면 네. 장기전으로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왓더버거가 있었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계속 뭐라고 했죠? 잊어버려서 안 먹는다잖아요. 네. 근데 한 번씩 치는데 신메뉴가 나왔다 하면 관심도 가져지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메뉴로 치는 것들이. 근데 아니더라도 뭐 사소하게 감자튀김을 업그레이드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인스타그램에 넣어야 돼요. 그래 보고 찾아와요. 그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추천해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그램도 많습니다. 먹스타그램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자기 계정에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 계정들도 많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찍고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가 1월달에 5,800, 2월달에 5,000, 3월달에 인스타그램을 하고 7,1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먹스타를 해서 먹스타로 2천만 원이 상승한 거네요. 이렇게. 그럼 먹스타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가요? 총 비용은 66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럼 66만 원으로 2천만 원의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박 난 거죠. 이게 폭발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60만 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폭발적일 수 있다. 네. 제가 뭐래? ROS라고 합니다. 그게. 근데 이게 자주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익숙해지죠. 네. 그러면 그 주기가 3개월에 한 번씩. 보통 한 매장은 3개월에 한 번씩 먹는다라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2개월에 한 번씩 넣어주면 평균 매출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장사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적으로 합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먹스타그램이 요즘에 뜨면. 근데 잘 보세요. 겨울에 12월, 1월에 먹스타그램을 해요. 네. 그럼 사람들이 봐요. 알고는 있죠. 네. 그러면 배달 매출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 찾아가는 확률이 떨어진다. 춥잖아요. 그렇죠. 나가고 싶고 가고 싶은데 계절이 방해하잖아요. 네. 그것들을 잘 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먹스타그램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 기준은 뭐냐면, 자, 구독자가 많으면 좋아요. 하지만 구독자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한마디로 좀비 계정. 그건 뭐냐면 딱 봤을 때 최근 3일에서 5일을 보고 쇼츠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먹스타를 지정하세요. 그러면 자기 지역의 먹스타를 찾는 방법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돋보기에 네. 원주 맛집 치세요. 그러면 원주 맛집으로 나와 있는 그 계정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거기 네. DM 보내세요. 거기서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가격을 한 5, 6, 7군데 다 해가지고 내가 비교하는 겁니다. 최근에 올린 5일간의 게시물이 고정 게시물이 아닙니다. 최근 수 네네. 해서 조회수, 두 번째 댓글 수 다 다릅니다. 계정마다. 댓글 수가 많을수록 팬덤 측에 많은 계정이에요. 조회수가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가 되는 계정이라는 거죠. 네. 그것들을 한 3개만 골라서 찍어달라 하는데 네. 전달할 점은 사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족발집입니다. 네. 그러면은 원주에 이런 대박 족발집이 있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격 대비 양이 많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는 족발을 시키면 소짜 감자탕 미니를 무조건 준다. 리필 한번 해준다. 네. 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 족발 시키면 감자탕 하나 준대. 야, 이게 가자라는 동기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획을 짜서 포인트를 집어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찍는 건 의미가 없겠네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의미는 ROS가 떨어지죠. 그게 가성비예요, 가성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돈을 어차피 60만 원을 넣으면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더 촉진시키는 재료를 넣어서 네. 그 비용 안에 포함시킨다. 그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이거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네이버는